농마트. 안녕하세요. 농마트TV입니다. 본 영상 소개를 앞서 농마트에서 수입 예정이었던 휴믹산 E+와 풀빅산 플러스, 해조 플러스 파우더가 입고되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휴믹산과 풀빅산은 식물체와 동물을 구성하는 유기성분 등이 미생물의 작용으로 생분해되는 과정에서 부식 물질이 생성되며 이것이 수만 년에 걸쳐 퇴적되어 형성된 레오나르다이트층에서 추출한 천연 광물질로 일명 부식산으로 불려집니다. 기본적인 휴믹산은 자연 상태에서는 수용성 물질이 아닌 탄화된 부용성 퇴적물이나 이의 정제 과정을 통해 흔히 말하는 수용성 휴믹산이 얻어집니다. 여기서 정제 과정을 통해 칼륨 성분이 없으면 수용성이 될 수 없으며 농마트의 휴믹산 E+는 칼륨이 함유되어 있어 뛰어난 수용성을 자랑합니다. 수용성이 좋으면 작물에 쉽게 녹아들어 더욱 빠르고 좋은 효과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풀빅산의 경우 시중에서 판매되는 풀빅산 중 갈색으로 된 풀빅산을 보셨을 텐데요. 이는 유기질 폐기물로 만들어졌으며 광물질로 만들어진 농마트의 풀빅산 플러스에 비해 안정성이 떨어지며 미네랄 함량이 광물질 풀빅산이 월등히 많습니다. 해조 플러스 파우더의 경우는 화학 비료의 사용량을 줄일 수 있으며 살충 살균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광물질성 풀빅산과 같이 사용하면 밝은 촉진, pH 조정, 영양소 제공, 잔류 농약 제거 효과 등 여러 다방면의 효과로 작물의 품질을 높이며 수확량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올바른 비료 사용법 1탄과 2탄에 이어 3탄으로 비료의 분류와 종류별 특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식물에게 비료는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곡식이나 채소 또는 과수 등의 작물이 자라는 바탕은 주로 흙이며 흙에 뿌리를 뻗어내려 작물이 필요한 양분을 빨아들여 자라나고 열매를 맺습니다. 흙 속에 지니고 있는 양분은 오랜 세월을 두고 여러 가지 작물들을 가꾸어 오는 동안 본래 지니고 있던 양분은 작물이 이용했거나 또는 빗물에 씻겨 내려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양으로부터 작물이 자라는데 필요한 양분을 사람의 힘으로 만들어주지 않으면 작물의 성장은 물론 열매, 잎 또는 줄기 등을 바라는 만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 작물로부터 보다 많은 수익을 얻고 어울러 저력을 높여주기 위해 비료라는 물질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비료를 주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토양의 성질을 불리하게 만든다거나 또는 토양의 물리화학적 및 생물학적 성질이 좋지 않을 경우에는 힘써 주어진 비료의 효과는 제대로 거둘 수 없어 제 기능을 못하게 됩니다. 또한 비료는 토양에 주는 것뿐만 아니라 미량 원소나 급박의 요소 비료 등을 연면시비할 수 있습니다. 식물 생장 조절제도 식물 생육을 조절하며 양분 흡수와 함께 작물의 생육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것 역시 간접적인 면에서 비료의 기능을 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즉, 비료는 직접적으로 식물의 수확을 올리기 위해 투입되는 물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료의 분류. 비료는 편의에 따라 만드는 방법, 원료의 모양, 함유성분, 반응 등에 따라 분류하고 있으며 함유성분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분류 방법입니다. 원료에 의한 분류로는 동물질 비료, 식물질 비료, 광물질 비료, 잡질 비료가 있습니다. 동물질 비료에는 어분, 어박, 골분, 건조축산 폐기물, 혈분, 중제 피혁분 등과 같이 동물에서만 얻을 수 있는 비료를 말합니다. 식물질 비료는 콩깻묵, 쌀겨, 두엄, 풋거름, 깻묵 등과 같이 농가에서 손쉽게 얻을 수 있는 비료와 유방유 등 기름을 짜고 난 찌꺼기로 만든 유기질 비료가 있습니다. 광물질 비료는 용성인비, 과인산석회, 석회질소, 염화칼륨, 황산칼륨과 같은 비료입니다. 잡질 비료는 퇴비, 배합비료, 혼합유기질, 유기복합 비료 등과 같이 여러 가지 성분을 섞어 만든 비료입니다. 형태에 의한 비료 분류로는 입상비료,
분상비료, 사상비료, 고형비료, 액상비료가 있습니다. 입상비료는 직경 1mm 이상으로 조립된 비료로 요소, 복비, 석회질 등이 있으며 분상비료는 분말로 된 비료로 용성인비, 석회질, 규산질 등이 있습니다. 사상비료는 모래와 비슷한 비료이며 고형비료는 2종 이상의 비료에 2탄을 가한 직경 3mm 이상의 것을 뜻하며 액상비료는 수용액, 현탁액의 비료입니다. 함유 성분에 의한 분류로는 단비, 질소질비료, 인산질비료, 칼륨질비료, 규산질비료, 석회질비료, 미량요소비료, 복합비료가 있습니다. 단비는 비료 3요소 중 한 성분만 포함한 비료입니다. 요소, 유한, 용성인비, 황산칼륨, 염화칼륨이 있습니다. 질소질 비료는 질소가 비료의 기본 성분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유한, 요소, 석회질소 등이 있습니다. 인산질 비료에는 인산을 주요 성분으로 하는 과석, 용성인비, 중과석, 골분 등이 있으며 칼륨질 비료, 규산질 비료, 석회질 비료 또한 각각 이름에 맞게 주요 성분으로 만든 비료입니다. 미량요소 비료에는 붕산, 황산아연, 구리, 철, 망간, 몰리브덴, 아연 등이 합유된 미량요소 복합비료 등이 있습니다. 복합비료는 비료의 3요소 중 2종류 이상이 화학적으로 결합되어 제조한 것과 무기질 질소비료와 무기질 인산비료, 무기질 칼륨비료 등을 배합한 것이거나 화성비료와 무기질 및 유기질 비료들과 혼합한 것 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비료의 효과에 의한 분류로는 속효성 비료와 완효성 비료, 지효성 비료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속효성 비료는 유한, 염화칼륨, 복비 등과 같이 물에 넣으면 빨리 녹으며 흙에 시용했을 때 작물이 빨리 흡수할 수 있는 비료로서 대개 화학비료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완효성 비료로는 석회질소, 깻목, 두엉과 같이 토양 중에 있는 미생물에 의해 서서히 분해되어 양분이 녹아나오며 이것이 작물에 의해 이용되는 비료를 말합니다. 지효성 비료는 퇴비와 같이 양분의 방출 정도가 늦어 서서히 공급되는 비료를 말합니다. 비료를 주는 시기에 의한 분류로는 밑거름과 웃거름이 있습니다. 밑거름은 파종하기 전이나 이양하기 전에 주는 비료를 말하며 작물이 자라는 초기에 양분을 흡수할 수 있도록 주는 비료이며 웃거름은 작물이 자라는 동안 추가로 주는 비료를 말합니다. 과수나 채소 재배에서도 작물이 자라는 동안에 수시로 주는 비료가 이에 속합니다. 비료의 종류별 특성. 질소질 비료는 질소를 주성분으로 하는 비료로서 질소가 작물에 미치는 생리적 작용은 비료의 화학적 형태에 따라 무기태 질소와 유기태 질소로 구분됩니다. 유기태 질소를 함유하는 비료에는 미강유박, 채종유박, 아주까리유박 등과 같은 유기질 비료와 부산물 비료인 퇴비, 부숙톱밥 등이 있고 화학비료에는 요소, 석회질소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일단 토양 중에서 미생물에 의해 단백태에서 아미노태, 요소태에서 암모니아태, 암모니아태에서 질산태의 순으로 무기태로 분해된 다음 식물에 흡수됩니다. 요소는 암모니아와 이산화탄소의 반응물질로 제조한 것입니다. 물기를 빨아들이는 성질이 커서 비가 많이 오고 더운 계절인 6월부터 9월에 사용에 주의가 필요하며 질소 비료이므로 인산질 비료와 칼륨질 비료를 같이 사용해야 요소의 녹는 성질이 커지기 때문에 다른 비료와 섞어 쓸 때에는 혼합 후 바로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콩깻묵을 섞으면 요소가 분해되어 암모니아의 손실이 크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질산암모늄은 질산과 암모니아의 중화 반응물질로 제조한 비료입니다. 질산암모늄의 질산태질소는 토양에 흡수되지 않고 물에 의해서 쉽게 땅속 깊이 내려가 버리므로 일시적으로 다량을 사용하면 질소의 손실이 큰 편입니다. 그러므로 소량씩 나누어 주는 것이 좋으며 밑거름보다는 웃거름으로 시비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또한 물기가 있는 잎에 닿으면 해를 입기 쉬우므로 웃거름으로 할 때에는 묽은 액비로 주는 것이 안전합니다.
물이 고여있는 상태의 토양에서는 질소가 공기 중으로 쉽게 날아가 질소 손실이 크기 때문에 논에서의 사용은 부적합합니다. 인산질 비료는 비료의 3요소 중 인산을 주성분으로 하는 비료로서 효과는 수용성이 가장 빠르고 가용성, 구용성 순으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생육기간이 짧은 작물에는 수용성 인산이, 생육기간이 긴 작물은 가용성 또는 구용성 인산이 좋습니다. 어느 식물 영양소보다도 많은 양으로 무기 토양에 함유되어 있는 것이 칼륨입니다. 칼륨 화합물은 용해도가 매우 크기 때문에 질소와 인산에 비해 칼륨은 토양으로부터 용탈되기가 매우 쉽습니다. 칼륨질 비료는 무기태와 유기태로 구분되는데 무기태 칼륨은 주로 수용성으로 염화칼륨과 황산칼륨이 이에 속하며 식물의 재 속에도 있고 해초를 태운 다음 화학공정으로 거쳐 만든 재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기태 칼륨에는 퇴구비, 유기질 비료인 유박 종류와 녹비 등에 존재합니다. 염화칼륨은 칼륨질 비료로서 대부분을 차지하며 백색의 결정이며 외관은 유안과 비슷하나 짠맛이 있고 냄새가 없습니다. 염화칼륨 자체는 중성이지만 토양에 시용하면 칼륨이 흡수되고 염소가 잔류하므로 생리적 산성비료입니다. 토양에 시용하면 토양의 습기를 증가시켜 작물의 한해를 방지합니다. 하지만 토양 중에 불용성 석회염과 작용하여 가용성 염화물로 되어 석회를 유실시키므로 토양에 석회를 보충해야 합니다. 이때 퇴비, 녹비와 같은 유기질 비료를 병용하면 석회의 유실을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염화칼륨은 사질 토양에서보다 점토가 많은 토양에서 효과가 큰 편입니다. 또한 흡습성이 강하므로 다른 비료와 배합했을 때는 곧바로 시용해야 하며 장기간 저장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고구마, 감자 또는 담배에는 시용하지 말아야 하며 삼과 같은 섬유작물에 시용하면 좋은 품질의 작물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황산칼륨은 염화칼륨의 진한 황산을 반응시켜 제조하였습니다. 황산칼륨은 백색 분말로 담황색 또는 회색을 나타내며 각종 비료 중에서 가장 흡습성이 적고 중성이며 각종 비료와의 배합이 가능하며 생리적 산성 비료입니다. 다른 칼륨 비료와 같이 토양에 시용했을 때 토양의 습기를 많이 흡수하므로 작물의 한해를 경감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함부로 쓰면 토양의 물리화학적 성질을 악화시킬 뿐 아니라 작물의 품질에도 해를 줄 수 있습니다. 황산칼륨은 유기물을 함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연용하면 토양 유기물을 극도로 식힘으로 퇴비, 녹비 등과 병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리적 산성 비료이므로 염기성 비료를 시용하거나 석회를 중화하는 동시에 유기물을 시용하여 산성화를 방지해야 합니다. 또한 각종 작물에 시용할 수 있으며 노후하답에는 황산칼륨보다 염화칼륨을 사용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풀이나 나무를 태운 재는 예로부터 우리나라에서 귀중한 칼륨 비료의 공급원이 되어 왔습니다. 재에는 마른 풀, 나무, 볏짚, 왕겨 등 그 재료에 따라 또는 연소하는 정도에 따라 품질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나무재 중에는 석회가 비교적 많이 함유되어 있으므로 알칼리성이 강합니다. 수용성 칼륨이 많은 것으로는 완전 연소된 것보다 검게 탄화된 것이 좋으며 재는 밑거름 및 중거름에 사용해도 좋습니다. 300평당 100에서 150kg를 흙과 고루 잘 섞으면 해충구제 효과도 있지만 재는 염기성이므로 암모니아태 비료나 과석 등과 혼합해서는 안 됩니다. 재는 감자, 고구마, 양파, 당근, 포도, 귤, 콩 등의 작물에 대해서 매우 효과적이며 품질을 좋게 합니다. 또한 생선 찌꺼기나 깻묵류와 혼합하게 되면 분해를 촉진시켜 비효를 증진시킵니다. 종자에 발아 어린 식물에 싹에 닿으면 해를 입힐 우려가 있으므로 파종 전이나 또는 이식하기 전에 미리 사용해야 합니다. 오늘은 비료의 종류와 종류별 특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직 다 알려드리지 못한 종류가 많기 때문에 올바른 비료 사용법 4탄에서 남은 비료들에 대해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농마트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과 관련된 비료나 영양제는 농마트TV에 많이 있으니 인터넷에 농마트TV를 검색하시거나 전화로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평일 오후 5시까지 주문 시 당일 출고로 다음날 도착하니 농마트TV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또한 농마트TV에서는 농가분들께서 더욱 좋은 품질과 저렴한 농자재를 사용하실 수 있게 국내뿐만이 아닌 해외의 제품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특히 휴믹산 E+, 풀빅산 플러스, 해조 플러스 파우더, 인산가리, 구연산은 농마트TV에서 직수입하기 때문에 다른 농자재 판매처보다 저렴하고 빠른 배송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농마트TV에서는 판매뿐만 아니라 농업에 관련된 정보를 바탕으로 영상을 제작하니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두시면 업로드되는 영상을 더욱 쉽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농마트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